시니어 TV 신년 특집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윤지우입니다.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0세 이상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 구 중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 상위 3%를 차지하는 지역이라는데요. 그중에서도 1위를 달성한 지역이 바로 화천군이라고 합니다. 명실공한 장수마을의 명성에 앞서서 우리 고령 인구를 위한 화천군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 최문순 화천군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천군수 최문순입니다. 네.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2025년도에는 보다 좋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나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늦었지만 2020년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문순 군수께서는 화천군수로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되셨는지요? 2014년 민선 6기 때 예. 군수로서 당선돼서 네. 현재까지 오니까 한 11년 동안 와. 삼성 군수를 하고 있는데 네. 특이한 것은 제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어요. 77년도에.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화천서 태어나서 네. 화천서 학교를 다녔고 네. 또 화천서 70년대 공무원 시작해서 와. 현재까지 공무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 다 안다고 볼 수 있고 예. 지역 곳곳마다 네. 안 가본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고 또 현장 행정에 예.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화천에서 나고 자라시고 이 삶과 역사를 화천과 같이 해오셨어요. 그쵸. 네, 그래서 화천과 굉장히 깊은 연을 맺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 여러분께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고 계신데 근데 꼭 고향이어서 많은 지지를 얻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삼선의 비결 이러지만 좀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네.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그걸 해결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 갑니다. 그래서 네. 우리 화천은 접경 지역이에요. 그쵸. 특히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상간지도 많고 여러 네. 가지 힘든 게 있는데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예. 그것을 제대로 좀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 노력하니까 네.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또 저를 믿고 신뢰해주는 네. 그 비율이 네. 상당히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른 지방자치의 네.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행정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슬로건을 내거셨더라고요. 열심히 일 잘한 군수 한 번 더 부려먹자라는 슬로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큰일 작은 일 현장에서 세심하게 두루두루 돌봐주시는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 화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데 화천군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접경 지역입니다. 예. 그 농촌 지역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산수가 수려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행정 운영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행정을 시작했어요. 네. 어르신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을 행복해 해주는 척경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첫째로 우리 화천군에서는 저희 2014년 군수되면서 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 또 하나는 네. 여태까지 수고하신 어르신들을 네. 잘 모셔야 된다. 네. 어르신 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면 예. 모든 곳이 다 화평해지고 행복하죠. 근심과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네. 또 우리 화천은 네. 축제의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삼천어 축제가 네. 금년도에도 1월 11일 날 시작해서 네. 엊그제인 2월 2일 날 끝났습니다만 올해가 역대급의 반응을 또 우리 이뤄냈죠. 국민이 23,000 되는데 예. 그거에 한 80배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으니까 와. 그걸로 인해서 지역 네. 분위기도 활성화될 수 있고 네.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재밌고 즐겁게 놀다 가시니까 네. 강원도 화천이라는 지역 브랜드적 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와.
화천 산천어 축제는 사실 뭐 뉴욕타임즈에서도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축제로 손꼽히기도 하고 굉장히 이 산천어 축제만으로만 놓고 봐도 얘기하고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 말고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곳으로 또 많이 또 애써 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시설을 개관하셨잖아요. 네. 네. 제 평소 수신이 네. 어머니가 일터에 나가 있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상당히 근심이 커요. 특히 네. 이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은 그렇죠. 혼자 어디 갈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죠.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네. 1시나 2시쯤 오후 1시나 2시쯤 되면 네. 엄마들이 안절부절을 해요.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줘야 되는데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전방 지역입니다. 음. 군인이 엄마인 엄마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훈련을 그렇군요. 나가야 되잖아. 예. 그럼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돌볼 거냐?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줘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전국에서 최초로 네.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원종을 돌봐주는 커뮤니티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작년 2024년 2월 27일 개관해서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 시설에는 네. 아이들 케어뿐만이 아니라 네. 와서 학습할 수 있도록 네. 외국인 선생님 1명, 내국인 선생님 1명, 선생님이 투달임제로 해갖고 원어민 선생님까지요. 그렇죠. 오. 그래서 학습도 하고 아이들 네. 케어도 하고 네. 또 평일에는 네. 학교 끝나는 오후 1시부터 아이들을 모시면은 오. 방학 때는 아이들이 엄마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들을 갖다 맡기면 네. 엄마가 퇴근할 때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들 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엄마들이 좋아하시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 비단 우리 화천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아니면 교육 공무원들이 네. 함께 해줘서 엄마들의 아이들 키우는데 걱정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지자체의 노인 정책에 대해 듣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아이 기르기 좋은 곳이라는 이 말씀이 제가 아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와닿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랑할 게 조금 더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굉장히 지원이 많더라고요. 대학도 있고. 제가 평소 생각은 네. 아이들을 잘 키워 지역의 미래가 담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3년도에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군수로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네. 그때 당시 군수 사업을 과감히 내고 군수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저 군수 출마해서는 네. 군청 내 아이들 교육만 전담하는 교육복지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복지과에서 화천 교육발전 10기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네. 2,300억 원이 투자되는 네. 그중에는 131개 사업을 하나하나 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예.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다면은 네. 화천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사립대학이고 국립대학이고 구분하지 않고 납입하는 등록금 100% 다 지원합니다. 와, 군에서. 등록금을요? 네, 100%. 와. 또한 네. 화천엔 대학이 없어요.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 있는 예.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예. 먹고 자야 하는데 필요한 방값도 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반값까지. 거기다 또한 네. 공부 잘하는 벌써. 학생들이 세계 100대 뉴욕 갈 시는 뉴욕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네. 비록 집안의 가정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예. 학생들이 공부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오. 그 저희 소신입니다. 하기 때문에 네. 우리 화천의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면 네. 부모의 경제 능력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총 책임져주고 지원을 한다. 다만 네. 그 학생들에게 졸업하고 와서 화천에서 뭘 해라 옵션 없습니다. 다만 너희들은 화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마음은 화천에 두자. 네. 대신 꿈은 세계로 가자. 세계로. 그래서 우리 교육 슬로건이 네.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 네. 두고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니까 화천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냐면은 예. 우리 화천은 농촌 지역이에요. 논농사를 기준으로 하면 네. 논 한 평 농사 져야 1년에 3,000원 수입이 안 돼요. 그럼 10,000평 농사를 져야 네. 1년 수입이 3,000만 원이라 하는데 10,000평 농토 가진 사람이 없어요. 대개 2,000평, 3,000평이에요. 예. 그 농사꾼의 아이들은 연간 소득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어떻게 대학을 가요? 못 가요.
그래서 화천의 아이들도 네. 또 비록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부모님이 농사꾼이지만 네. 이제 꿈은 펴라. 그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입학금이고 교육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우리 딸이 더 자라기 전에 화천으로 좀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이가 행복하고 기르는 부모가 행복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화천에서 이제 우리 탄생할 인재들이 더욱더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또 시니어 TV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화천의 시니어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계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천군의 노인 인구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고령화율이 27.8%인가 그래요. 초고령 사회입니다. 예. 전체 인구에 우리 노인분들이 한 6,3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네. 대책을 또 강구하고 또 저희 어르신들은 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 수복돼서 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 진짜 이 손톱이 문드러지도록 열심히 맞아요. 일하신 결과 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보훈적 의미도 있지만 그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이 예. 편안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행정적으로 온 집중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첫 오프닝 멘트 때 화천이 강원도 내 1위 장수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도 사실은 장수의 좀 비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말고도 국민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살 수 있는 화천만의 자랑할 만한 이 노인 복지 정책. 저희 시니어 TV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어르신들 복지 정책이라 하면 일단은 네. 근심을 줄이셔야 돼요. 근심을 줄여야 된다. 줄여라. 네. 두 번째 건강하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 이제 근심을 줄이라는 얘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를 한 100억 정도 해서 오. 한 2천여 명 일할 네. 수 있게 하고요. 네. 과거에는 한 집당 한 명씩 나와 노인 일자리라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두 분 부부가 있도록 다 나오시도록 해라. 오. 그래서 예산에 들더라도 그렇게 노인 정책을 해드리고요. 네. 근데 건강 경제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네. 뭐 게이트볼들 통해서 맞아요. 이게 어르신들은. 변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로 갔다가 또 황궁으로 갔다가 지금 어르신들이 또 운동량이 많은 네. 파크 골프로 상당히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 정말 인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 골프장을 현재 3개 만들어 있고 화천에만 세 군데가. 금년도에도 3개를 더 만들어서 오. 어르신들이 네. 파크 골프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경제적 측면을 보면은 네. 노인 일자리든지 고령수당이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소득이 되시면은 오. 그 사시는 거 다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80만 원 정도를 2020년까지 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네. 또한 어르신들이 혼자 독거노인들이 계십니다. 네. 독거노인들은 사실상 자식들도 없고 혼자 사시는 분들의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생활관리사하고 건강관리사든지 그다음에 사회관리사 이렇게 해서 한 40명을 별도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공무원들이 예.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방문하면서 자시는 건 제대로 자시는지 건강은 문제가 없는지 네. 집안의 환경은 문에 틈이 없는지 뭐 문이 뚫어진 데 없는지 다 관찰합니다. 그래서 네. 즉시 수리해 드리고 야. 또 그다음에 진짜 손수 식사를 못 하실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렇죠. 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도시락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 네. 점심을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고 또 어르신들의 연탄이든지 네. 김장이든지 네. 자신의 쌀이든지 모든 걸 확인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또 독거노인들은 혼자 계시기 때문에 밤새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AI 자동기계를 넣어서 움직임이 없으면 이것에 부자를 올리고 우리 담당 네. 공무원한테 연락이 네. 가든지 소방서 연락 가서 즉시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완전한 시스템을 갖춰갖고 어르신들도 좀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따시하게 네. 좀 따시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게. 자, 화천군의 자랑할 만한 노인 복지 정책을 정말 이렇게 두루두루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골프를 좀 치고 있기 때문에 네. 파크 골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오늘 군수님께서도 직접 하시나요? 네. 오, 제가 파크 골프 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세요. 해보니까 재밌어요. 네. 아, 이거 되겠다. 근데 어. 18홀 게이트볼보다도 이동거리가 커요. 운동도 되고. 네, 운동도 되고. 네. 또 게이트볼은 이게 자세 치더라도 네. 사실상 그 작전에 있어갖고 자칫하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말다툼도 있는데 골프는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거든요. 티격태격 다투시는 걸 보는데. 그래서 파크 골프는. 아, 이거다. 네. 어르신들이 서로 덕담하면서 화합하고. 그렇죠. 네. 즐겁게 예. 해장국 그래도 한 그릇 자주 쓰는 운동이 이거고 네. 또 거리는 이동거리가 크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해서 얼마나 좋- 파크 네. 골프장을 54호를 만들어서 운동하고 있고요. 네. 우리 화천군 인구의 한 6% 정도가 현재 파크 골프를 치시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화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시면 파크 파크 골프 골프 얘기하면 얘기. 그 대화 깨지 못해. 아. 근데 파크 골프 채가 좀 비싸요. 그렇군요. 지금 몇십만 원씩 하고 오. 그래서 우리 군 예산에서 네. 노인회에다 파크 골프 채를 사서 드려서 오. 와서 그냥 치시기만 하라 나오시면 정말요? 그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야.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오. 대개가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이 허리 아프신 분들도 너무 네.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네. 이 다리에 이 무릎팍 같은 나쁘신 분들이 많거든요. 관절 네. 같은데 네. 이 걸으시니까 상당히 좋으셔. 아.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네. 그런 파크 골프 대회도 더 만들고 네. 또 어르신들이 요새 그러니까 당뇨질 환자 네. 또 암 수술하신 분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그분들만의 또 재미있게 파크 골프를 칠 수 있도록 네. 그런 프로그램도 국년 내내 만들어서 운영할까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돌봄 관련된 정책들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파크 골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액티브한 우리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지키고 그렇죠. 좀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좀 정책들에 저희가 관심이 많은데 자, 파크 골프 대회도 좀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파크 골프 대회가 네. 그저께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즌 오픈 대회라고 이제 화천군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보다 시니어 대회도 별도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네. 좀 잘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골프 대회가 이제 막 시작했다. 또 시니어 골프, 파크 골프 대회도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골프 중계 같은 것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또 시니어 TV에 네, 예. 골프 전문 진행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같이, 네. 우리 산천어 파크 골프 페스티벌 때 이 네, 골프 생중계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골프 방송 근데- 너무 인기 근데 많죠. 파크 골프가 이제 골프하고 동적이지 못하거든요. 정적인 운동이 돼갖고 네. 저 중계하면 과연 재밌을까 성공할까 그래서 많이 망설였어요. 시니어 TV에서 하시면 성공하실 그래서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모 방송에서 생중계를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너무 좋아. 그림도 잘 나오고 정말 골프보다 더 멋있어.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네. 중계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네. 기술력 있고 그런 방송사를 선택해서 네. 생방송도 가능하고 재밌게 네. 함으로써 파크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도 네.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하다 보면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또 계기가 많이 또 마련이 그렇죠. 되니까요. 네,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골프는 우리가 돈이 드는 스포츠라는 또 이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시작할 엄두도 또 못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파크 골프를 접해 보신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우리 화천은 어르신들이 몸만 나오면 됩니다. 아, 파크 골프채, 파크 골프 공은 네. 군에서 노인에다 재서 그냥 거기서 빌려 치시면 화천 되고 군민이라면 화천 국민이라면 또 우리 골프는 그린피가 있잖아요. 그린피 헤드피가 있죠. 있잖아요. 예. 화천 국민들은 파크장에 와도 무료입니다. 와. 그걸 왜 그러냐면 네.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크장에 입장료 수입 받아갖고 군에서 뭐 재산 비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운동을 하든지 네. 건강하시면 저는 그게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화천 국민들에 대해서는 네. 입장료도 안 받습니다. 파크채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오. 몸만 나오시면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참 재밌어 하시고 네. 국민들 건강에도 상당한 효과를 과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 클럽도 굉장히 그 파크 골프 클럽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화천군에
파크 골프 동호인 클럽이 한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한 1,300명 정도 돼서 전체 인구의 한 5, 6% 정도가 되는데 아마 그 비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만 계신 건가요? 어르신도 있고 아이들도 있죠. 뭐 이제 젊은 다양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이 남녀노소 세대가 화합하는 또 이제 정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하천구는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접경 지역이자 또 농촌 지역이잖아요. 어르신들의 의료 환경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어르신들의 이제 의료 관계가 여러 유형으로 따질 수 있어요. 일단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목욕부터 이제 기초적인 건강을 위해서 목욕도 사실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동 목욕 사업을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동 목욕이요?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목욕 차량을 구입을 해서 네. 집마다 다니면서 목욕도 해드리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혼자 사니까 청결의 문제라든지 빨래 문제가 대두돼요. 아유. 그래서 네. 이동 빨래방을 해서 그분들의 2층 구서부터 서구까지 다 걷어다가 노인 일자리로 공동 빨래방에서 빨래를 해서 또 말려서 탁탁 접어서 건조까지.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 치매 환경을 위해서 네.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서 경로물로 다 다니면서 네. 또 치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병원에 오시려면 교통이 불편해요. 그렇죠. 시골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 택시를 해갖고 시내버스 요금 1,700만 내면 택시 요금이 얼마 나오든 간에 네. 나머지 부분은 다 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므로서 오지에 계신 분들의 교통에 대한 편리도 도와드리고 네. 또 시내버스 타고 터미널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네. 의료원까지 가기 불편해요. 그래서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네. 운영함으로써 의료원 와서 진료받게 좀 해드리고 네. 또 우리 화천 보건의료의 원장이 한방입니다. 한방 네. 의사를 원장이 임명해서 한의사분이 한의사분이 그렇죠. 오. 그래서 침술이 필요하신 분은 네. 한의사가 가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건강관리사라든지 사례관리사라든지 생활관리사라든지 한 40명의 별도 직원들이 네.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어디가 불편하신지 약은 제대로 잡수는지 예. 그런 문제까지도 파악함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네.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목욕도 잘 못해서 우리 그렇죠. 군비로 네. 목욕료 요금도 티켓을 해서 드리고 또 이발도 잘 못하세요. 미정원도 안 가시고 그래서 네. 이발료 미정원비까지 드림으로써 외모서부터 입으시는 옷부터 네.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 이 건강과 의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꾸미는 것까지, 이 품위 유지까지 신경을 써주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감동스럽고 얼마나 세심하게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한의사분이 계신다는 얘기가 싹 들렸는데 보건의료원 원장님이 또 한의사시라고요? 네. 다른 지역의 이 공공의료원 원장님이 한의사인 곳이 또 있나요? 우리 글쎄 그건 잘 하천이 모르겠습니다만 최초라고. 뭐 내과 네.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의사도 있었지만 네.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서 한의사를 고용해서 의료 원장을 두고 네. 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네. 건강 관리든지 힘들고 아프고 병약 가신 분들의 건강을 네. 위해서 네. 그렇게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좀 다양한 진료를 또 받으면은 또 또 만족도도 문제가 되는 게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 병원에 가서 약 타놓고 저 병원에 가서 약 타놓고 그것도 혼용 가면은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저도 자주 갑니다. 독거노인들 오시면 집 자주 가면 예. 검은 봉지에 약봉이 이만큼 있고 어르신들 이만큼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 집에서 병원에 가면 이 병원에 가서 약 타다 놓고 예. 또 저 병원에 가서 약 타다 놓고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이 돼서 우리 간호사들로 하여금 예. 약도 선별해서 작게 자식게끔 하고 네. 집집마다 보면 A4 용지에다가 이만하게 네. 생활관리사 이름을 씁니다. 최문순 전화번호 뭐 하면 급하면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네. 연락 받는 즉시 그 담당 직원이 가서 네. 거기다 케어해드리기 때문에 자기 아들보다 딸보다 며느리보다 훨씬 좋다 이런 평가도 받게끔 아주 밀접 네. 어르신을 건강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고 정확하게 또 행복 노년 순회 진료 서비스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 부분도 우리 의료원에서 네. 경로당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안분해서 계획 세워갖고 네. 그 지역 아이들 치매라든지 네. 이제 건강이라든지 네. 몸살 감기라든지 네. 뭐 과거에는 코로나든지 이런 걸 다 해서 네.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순회하시더라고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담당 간호사, 치매 전문가, 운동 전문가, 영양사까지 함께 거의 뭐 의료계의 어벤져스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천은 또 행정구역 면적이 우리 서울시의 1.5배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이 넓은 구역에 분산된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 생활이나 또 건강도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또 가가 호호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요. 이제 자식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사는 집은 그래도 자식이 돌보기 때문에 상관없, 좀 걱정을 좀 덜 합니다만은 네, 요새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뭐 재산이 있던 없던 간에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애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벗도 해드리고 아, 또 들어가서 어떻게 말벗에 대해서 논의 일자로 해서 네. 혼자 사시는 분들에서 친구가 돼서 어, 말벗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노노케어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직접. 노노케어죠. 네. 어르신이라서 어르신 친구가 돼서 말벗도 해드리고 뭐가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 네. 이 서로 대화 속에서 함으로써 그 문제를 파악해서 치료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군청 직원으로 해갖고 생활관리사로 해갖고 독거노인들을 집집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갖고 방문하면서 네, 수돗물은 제대로 나오는지 또 하수도물은 제대로 빠지는지 막히지 않았는지. 막히지 않았는지 오, 또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는지 네. 잘 쉬고 있으면 김치는 제대로 되는지 잘 쉬고 쌀은 제대로 되는지 냉장고 속에 음식은 상한 게 없는지 이것까지 세심히 살피는 네. 그런 생활관리사로 해서 우리 한 900여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생활을 네. 하나하나 밀착해서 점검해드리고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생활관리사분들이 거의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서 또 어르신들의 마음은 사실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물론 좋지만 어르신들이 잘 읽잖아요. 그쵸. 네, 그런 공감도 또 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정책인 어르신들이 것 같아요. 우리 생활관리사 그 밀착형 예. 어르신들 돌보는 우리 직원들을 네. 아까 말씀드린 딸보고 아들보다 낫대요. 아, 그런 피드백이 예. 있으셨군요. 그리고 집안일까지도 우리 생활에서 서로 상담하고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네. 형성돼서 서로 믿고 사는 그런 사회가 이제 정착돼 간다. 거의 뭐 말씀드릴 수 친구네요. 친구처럼 그렇게 되죠. 가깝게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한 그런 삶을 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수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AI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럼요. 요즘 보니까 일부 지자체들은 AI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도 나서고 있는데 아까 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화천군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밤내 그 AI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가 움직임이 없으면 그 담당자한테 신호가 가거든요. 소방서스면 감으로써 24시간. 24시간. 예, 예. 나쁘게 표현하면 감시되지만 동향을 이렇게 파악해서 그쵸.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네. 직접 찾아가서 무슨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 있고요.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요사이는 네. AI가 있어갖고 네. 부르면 야 무슨 고향무정 그러면 고향무정 노래가 틀어져 나와갖고 같이 합장도 하고 네. 또 뉴스 그러면 뉴스도 틀어주고 이런 AI도 현재 활용이 되고 시범적으로 있고요. 활용되고 오. 있고 저것이 지금 몇 가구 안 되긴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도 또 확대해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네.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은. 어르신들 맞아요. 말도 안 하고 혼자 계시면 네. 말도 좀 오실 것 돼갖고 그 AI하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런 시스템을 또 확장하려고 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금 뭐 3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과 또 건강 측정 기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또 점검해 드린다는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네, 그 좋으시다고요? 노인 대학을 네. 통해서 이제 네.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좀 바꿔드리려고 오. 집에 혼자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네. 뭘 하려도 손이라도 움직이시고 뭐 나와서 활동하심으로써 네. 치매도 예방하고 삶에 대한 애착이라 해야 되나 의욕을 더 국지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도 굉장히 그렇죠. 참여도도 높다고 네, 네, 네.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아까 잠깐 그 교통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실 때 우리가 찾아가는 정책도 있지만 평소에 어르신들이 또 스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비라는 게 사실은 소소한 것 같지만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외출을 삼가게 하는 또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택시라고 해갖고 우리 지역이 넓습니다. 900평방킬로미터 서울시 한 배 반 정도 되는데 네. 오지다 보니까 네. 버스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뭐 장을 보러 나오시든지 병원을 가시든지 걸어 나오셔야 되는데 네. 어르신들 사실상 앞에도 유모차 끌고 걸어 나오시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죠. 예. 그래서 행복택시를 23개 마을인가요? 우리가 넣어드리는데 네. 택시 요금이 얼마 나오든 간에 시내버스 요금 1,700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다 1,700원? 군에서 다 부담해요. 오. 그럼 10,000원이 나오면 네. 1,700원 내시고 8,300원은 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럼으로써 네. 오지에 계신 어르신들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이제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내 나와서 네. 짜장면이 5개 싶더라도 택시 타고 나오셔서 짜장면 5개 들어가는데 네. 전혀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갈래도 또 그렇고 하고 네. 극장 갈래도 그렇게 하고 아. 뭐 그래서 노인회관에 갈래도 그렇게 하고 해서 네. 어르신들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네. 그렇게 노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무료 의료원 셔틀버스도 또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그 누려 의료원 셔틀버스는 화천읍 시내라든지 산업의 시내에 나오셔갖고 네. 병원에 가려는데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네. 시내를 순환하면서 의료원까지 가는 네. 셔틀버스도 해서 운영해서 병원이라든지 생활하시는 데 좀 불편이 없도록 네. 그렇게 노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택시를 버스 값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르신들에게 참 도움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 정책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돌봄인데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 저소득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주시고 계신지. 어르신들 돌보면 요양시설 있잖아요. 네. 요양시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등급에 따라서. 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네. 집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가 요양시설에 안 모시고 자기가 직접 모시고 네, 싶은데 네. 낮에는 직장 가야 되니까 주간에 돌보는데 문제가 돼갖고 네. 주간 보호시설을 또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주간 보호시설이 있고 또 일부 지역에 네. 주간 보호시설이나 치매 안심센터 같은 거 만들어서 네. 또 거기서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젊은 사람들의 불편과 힘듦을 네. 나누고 네. 어르신들이 편안하시게 케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현재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뭐 주간 어르신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또 하남면에서는 화천 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 보호소도 운영하고 네, 계시고 여러 가지 노인 요양 시설 또 그렇죠. 신축도 추진하고 계시고 네. 많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애써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화천구는 농촌 지역이니까 또 주 수입원이 농사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어르신들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농사를 짓기에는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또 농사를 놓으시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지원이 있나요? 어르신들의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농사는 천직이에요. 네. 그 농사를 못 지겠으면 손을 놓게 되면 그러니까 몸이 간질간질 하셔서 몸이 근질근질하게 삶의 의욕을 자체를 잃으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군요. 경제적 이유에 투자된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과거부터 농사하시는 분들이 네, 땅을 놓게 되면 네. 삶의 의욕을 잃게 되세요. 근데 어르신 연세가 많으시고 노약하다 보니까 농사 칠 의욕이 이제 힘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벼농사를 따진다면 네. 못자를 해드려요. 아. 모두 내드려요. 오, 그다음에 약도 쳐드려요. 어머, 그다음에 수학도 해드려요. 예, 수학까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논문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네. 벼를 수확하게 되면은 네. 그걸 또 벼서 타작도 해드려요. 방아도 쪄드려요. 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농사였다는 사명을 갖고 네. 그 쌀은 경제적으로 얼마를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며느리도 주고 큰 아들도 주고 작은 딸내도 주고 그러면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네. 영농대항 사업을 다 해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활력은 유지하시면서도 건강은 잃지 않으실 수 그렇죠. 있게. 삶의 의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물론 그게 네. 어르신들이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을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네. 내가 직접 못했지만 군에서 해주시더라도 내가 한 걸로 생각했죠. 내가 농사 져서 그 내가 농사진 쌀로 네. 큰아들 내주고 딸 내주는 게 그거 있고 네. 또 무배추 사갖고 김장 해갖고 오. 딸 내주에 보내줘. 이런 삶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농사를 또 어르신들이라고 다 농사를 또 짓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런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노인분들의 일자리나 사회활동들은 또 그렇죠. 어떤 지원 사업이 그 있나요? 뭐 어르신 일자리 농사 짓는 분도 그러시고 네. 그 또 농사 짓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들만의 뭐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대학이라든지 네. 노인학교라든지 성인지 문화개혁이라든지 이래서 네. 취미 활동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오.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네. 한시라도 집에 그냥 누워 계시지 않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네. 참여를 하고 계시고 네. 동의해서 그럼으로써 정신 건강이라든지 육체 건강이 다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로 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기능도 또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그런 계획이 또 있으신지요? 이제 어르신들 소득 보장이라는 얘기는 어르신들 노력에 의해서 한 달 수입이 제 목표는 8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80만 원에서 계산하냐면은 네. 노인 일자리하고 고령연금이 나옵니다. 네. 이 두 개 합해서 2026년까지는 80만 원도 갔으면 좋겠다. 왜 80만 원이냐면 어르신들이 네. 자시고 돼지고기, 소고기 한 그릇에 끊어서 쓰려면 80만 원 혼자 사시는데 충분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네. 한 달 수입이 한 80만 원 정도 되면은 네. 생활하시는 이제 기초적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네. 현재 한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 26년도에는 노령수당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 한 3, 4만 원 올라가기 때문에 예. 8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이제 뭐 일자리도 중요하고 뭐 소득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또 보금자리, 이 주거 안정 대책도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인데요. 우리 화천군에서는 주거 안정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하고 그 계시는지요? 어르신들이 이제 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좋은 집 찾고 넓은 집 찾고서 사시지만 네. 그러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6.25 전쟁 끝나고 이후에 네. 그 집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 주택 수리도 그렇고 난방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네. 실버 주택을 졌습니다. 120세대 져갖고 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7평, 부부가 사시는 분은 10평 정도 이렇게 줘갖고 월세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3만 5천 원이나 4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 실버 주택 자체 내에서 식당도 한 끼에 1,000원. 이렇게 해서 다 제공해드리고. 네, 1,000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밥만 나오는 그런 식단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요. 굉장히 부담 없이 그래, 부담 양질의 없이 영양을 자실 수 있도록 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해서 금년도에서 또 하나 짓고. 네. 그다음에 주거공원 격정을 위해서 네.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네. 어르신들 위해서 한 240세대 더 져서 와. 어르신들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고령자 임대주택 건설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실 예정이시라고 또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뭐 방송도 하고 행사도 진행하면서 어느 그 농촌 지역을 갈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그 어르신들의 시화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라 한글을 떼신 분들의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에 이제 어르신들이 공부할 환경이 안 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화천군에도 혹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또 그럼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첫째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예. 한글을 해독하시는 분들은 노인대학이라서 노인대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6.25 전쟁 끝나고 상당히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못 가서 예. 한글도 모르신 분들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다 막았고 성인지 문화 학교를 만들어서 합니다. 감정적이고 또 그분들의 작품을 또 전시도 하고 네.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도 합니다. 오, 전시를 하세요. 예. 이제 그 부분에 그 중에 제가 좀 한 분이 그 쓴 시를 네. 인용해서 말씀드린 건 다는 아닌데 일부분은 네. 자기 남편한테 이제 쓴 시예요. 네. 사실 평생 같이 해줘서 고맙다. 어. 그렇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숙소라서 말을 못했다. 네, 어떤 그러나 말일까요? 지금은 한글을 알았기 때문에 글로 대신하겠다. 함께해서 고마워요 여보. 어머. 사랑해요 여보. 어머. 그래서 마무리되는 시를 보고 네. 가슴이 찐했습니다. 저도 살짝 지금 눈물이. 그래도 그분이 네.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아, 그랬음에도 자기의 마음을 네. 지금도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냈던 점에 대해서 네.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 앞으로 그런 분들이 네. 감정을 또 표출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와, 그런 글들을 접하실 때 그런 마음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고 또 이런 작은 행복들이 또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큰 원동력이 또 되시는 거. 뭐 제가 그 맞습니다. 글씨 보고 그 글을 보고 행복했다는 것보다도 네. 가슴에서 막 울려 퍼지는 찐함. 네.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갖고 네. 우리 도서관에도 우리 초등학생 도서관에도 놔주고 아. 이러한 서정적인 네. 또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네. 오히려 올바른 사회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 네. 그걸 더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와. 저도 이 전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펼쳐질 텐데 저도 꼭 한번 찾아가서 보고 싶습니다. 또 축제도 간 김에 또 이제 축제 기간에 가서 산천어 축제도 또 접해보고요. 자, 또 이 밖에도 오늘 사실 많은 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정책들, 어르신 정책들 뭐가 있을까요? 이 정책들에 하는 걸 우리 행정상 하나하나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어르신들 젊으셔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 여태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주시고 네. 주관해 주신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확실히 알아서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네. 해결해 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네. 현재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하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전 용사나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도 굉장히 또 우리 화천군에서는 또 제가 중요하게. 제 평소 네. 생각이 뭐 지금 요새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진분이 보수 이렇게 따지고 그런데 그거 떠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 감사하는 예. 마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들 자유를 회복하고 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아닙니까? 사실상 예. 참전용사 유가족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네. 6.25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수당을 네. 가끔 보니까 뭐 조금씩 드리더라고요. 어. 예산에 많이 들어가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야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한테 왜 이렇게 야박하냐. 좀 더 예우를 해드리자. 그래서 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6.25 참전용사분들에는 월 50만 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20만 원씩 드립니다. 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여러 데 모르겠어요. 네. 전 그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높은 수준인. 아. 그래서 지금도. 뭐 신문에 보면 화천군을 제일 많이 준다 그러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전 하시는군요. 부족해요. 그래서 6.25 참전용사분들에 대해는 네. 생각 뭐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드리면 되겠지만 최소한도 네. 편안하게나 뭐 용돈 이런 것보다도 좀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수고에 상응하는 네. 대가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은 네. 확실할까 그렇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하는데 앞으로 네. 내년도에도 더 인상해서 예. 그 늦었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마음을. 위로를 예. 마음에 대한 감사를 네.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군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화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그리고 또 공공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또 애를 쓰고 계셔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도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축제나 뭐 스포츠, 관광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농업이라든지 임업 축산업에 관련해서도 또 신경을 쓰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양한 맞춤형 복지 정책까지 펼쳐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화천군을 위해서 군수로서 여러 일을 해오시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먼저 화천군에 대한 계획은 네. 이제 민선 3기가 됐기 때문에 전 이제 내년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 후에 어느 분이 화천군수가 되시던 간에 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군정이 예. 운영되는 것이 참 올바른 군정이라 생각하고요. 예. 저 개인적 의미는 네.
제가 궁금해요. 77년도 공무원 들어서 현재까지 네. 2020년 6월 30일까지 계획대로라면 하게 됩니다. 50년 공무원 생활하는 거예요. 50년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네. 형님들에 대해서 제대로 약주도 한 잔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람이 뜨면 네. 은퇴한 후에 네. 군수 끝난 이후에 네. 고향에 들어가서 예. 우리 고향의 경로당 총무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선포를 했어요. 네. 내가 군수 그만둔데 집에 가서 고향 가서 경로당 총무할 테니까 네. 총무 뜻 있는 사람 사퇴하라. 내가 가서 총무하겠다. 그럼으로써 미리. 형님들의 선배님들에 대해서 네. 약주도 받아들이고 삼겹살도 좀 가다 끊어다가 네. 같이 삼겹살 건너면서 그간의 세상 살았던 얘기 네. 서로 우호적이다 하면서 네. 항상 고향을 지켜주신 그 선배님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대해서 네. 내가 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와, 화천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인생의 마무리까지 화천을 위해서 화천에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군민들이 계속 군수해달라고 안 놔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삼성 스프리 못하니까. 마음은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고, 괜찮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아쉬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화천 군민 여러분께 한 말씀 화면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천구민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또 뜻과 의미를 함께 해주셔서 삼성 군수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우리 화천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늘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시니어TV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지금까지 최문순 화천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고령 시대 정말 지자체마다 시니어층을 위한 촘촘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장에게 듣는 시니어 정책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